군 복무 시절 겪은 일입니다. 물론 오래전 일이라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호구가 개입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등장인물의 성과 이름은 모두 가명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모 탄약창 경비중대에서 2년간 군복무를 했다. 경비중대의 야간 근무는 전방의 GOP처럼 전반야와 후반야로 나누어 밀어내기 근무를 썼다. 여기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여성분이나 미필 분들을 위해 간단히 밀어내기 근무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A, B, C 3개의 초소에 2인 1조로 구성된 3개의 팀이 각각 근무 투입을 한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A 초소에 투입된 인원이 B 초소로 이동하게 된다. 그럼 B 초소에서 근무하던 인원은 C 초소로 이동하고 C 초소에서 근무하던 인원은 다시 A 초소로 이동하게 된다. 쉽게 말해 초소를 계속 이동하면서 옆 초소의 인원을 밀어낸다고 하여 밀어내기 근무라고 이름이 붙게 된 것이다. 그런데 유격이나 혹한기 같은 큰 훈련이 있는 경우엔 밀어내기 근무 대신 초소에서 2시간씩 교대로 말뚝 근무를 썼다. 그날은 내가 유격 훈련에서 막 복귀한 날이었다. 우리 부대는 유격 훈련을 A, B 2개 조로 나누어 치렀다. 나는 A조에서 먼저 훈련을 받게 되었다. 행정반 앞 게시판에 걸려있는 근무표를 본 난 절망스러운 표정과 함께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들 기피하는 야간 2번초 근무. 그러니까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를 서야 했다. 비록 훈련 복귀 후 오침을 했다곤 하지만 며칠 동안 고된 훈련을 받으며 쌓인 피로를 풀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런 마당의 야간 근무라니, 더구나 말뚝 근무의 경우엔 밀어내기 근무와 달리 주간의 오침이 보장되지 않았기에 더욱 짜증이 났다. 옆에서 근무표를 보던 사수인 김상병이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얌마, 그래도 밀어내기 근무 아닌 게 어디냐, 어? 유격 복귀하자마자 밀어내기 근무 서는 것보단 차라리 말뚝 근무가 낫지. 그냥 초소에서 한 2시간 동안 노가리 까다 오자. 그렇게 밤은 깊었고 나는 김상병과 함께 근무지인 이검문소로 향했다. 경비중대는 본부중대나 탄약중대가 있는 탄약창 본부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경비중대 섹터에 2개의 검문소가 있어서 오가는 차량과 인원의 출입을 통제했는데 부대 검문소 앞에 있는 위병소를 생각하면 된다. 2인 1조로 근무를 서는 다른 초소와는 달리 검문소는 사수와 부사수 외에 조장까지 총 3명의 근무자가 투입된다. 그런데 2개의 검문소 중 경비중대 섹터의 관문 역할을 하는 1검문소와는 달리 이 검문소는 사실상 일반 초소와 다름없이 운영되었다. 이 검문소가 입구 자동차 전용 도로변에 인접해 있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쪽으로는 차량이 들어올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덧 이 검문소에 도착한 난 전번 근무자들과 교대한 후 곧바로 근무를 서기 시작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사수인 김상병이 내 옆으로 다가와 대뜸 말했다. 심심한데 내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나와 달리 평소 무서운 얘기라면 질색을 하는 김상병이었기에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며 김상병을 바라봤다. 무서운 얘기 말씀이십니까? 왜? 겁나냐? 새끼 쫄기는. 별로 무서운 얘기 아니니까 그냥 한번 들어봐봐. 그렇게 김상병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 일이야. 우리 부대에 유진영 이병이라고 고문관 한 명이 전입을 왔어. 서울에 꽤 이름 있는 대학을 다니다 온 녀석인데 생긴 것도 희멀건한 데다 어리버리한 성격 탓에 선임들한테 갈굼을 엄청나게 먹었지. 넌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등병이었던 시절만 해도 암암리에 구타가 있었거든. 근데 10년 전이면 오죽했겠냐. 어? 특히 최대호 상병이라는 놈이 유독 심하게 갈궜대. 최상병 그 자식 부대 내에서 악마로 통했다더구만. 그도 그럴 게 190이 넘는 키에 몸도 완전 근육질인데다 인상이 엄청 험상궂게 생겼거든. 오죽하면 군대 오기 전에 조직생활 하다 왔냐는 소문까지 돌곤 했으니까. 후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동기나 심지어 선임들도 그 인간 눈치를 봤었지.
아무튼 조금만 기분이 이상해도 후임들 단체로 집합시켜서 쌍욕에 주먹질에 발길질까지 아주 아나무인이 따로 없었어. 그런 인간 눈에 어리버리한 유이병이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냐. 응? 그날도 오늘처럼 달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밤이었어. 한참 이야기를 하던 김상병이 뚝 하고 말을 멈추었다. 김상병님, 왜 그러십니까? 저기 검문소 안에 철조망 쪽으로 난 창문 보이지? 거기 잘 봐도. 김상병은 손을 들어 검문소 안 창문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마침 최상병과 유이병이 함께 군무를 투입했었어. 여기 이 검문소 말이야. 초소에 도착하고 근무 교대하자마자 유이병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 펼쳐졌지. 최상병의 폭풍 갈굼에 결국 유이병은 눈물을 흘렸고 그걸 본 최상병은 더 열받아서 유이병의 뺨을 그대로 갈겨버렸대. 그렇게 한참을 더 갈구던 최상병이 제풀에 지쳤는지 초소에 들어가 한숨 자고 나왔거든. 근데 나와보니까 유이병이 사라져버린 거야. 설마 탈영이라도. 내 물음에 김상병은 철책 너머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저기 철책 너머에 커다란 구루토기 하나 보이지? 예, 보입니다. 김상병이 가리킨 곳엔 거대한 소나무 구루토기가 남아있었다. 둘레로 보아 베어지기 전엔 제법 웅장하고 큰 나무였을 것으로 짐작되었다. 저기 엄청나게 큰 소나무가 있었거든. 거기서 유이병이 군합군으로 목을 매서 자살한 거야. 그 말을 들은 난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다. 평소 작업할 때 땀 식힌다고 구루토기에 걸터 앉아 쉬기도 했었는데 그런 사연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만약 그곳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난 근처도 가지 않았을 것이다. 유이병을 죽게 만든 최상병은 어떻게 된 줄 알아? 그야 당연히 감옥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다행이게. 근데 그 자식 고작 영창 15일 갔다 오는 걸로 끝났어.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겨우 영창 15일이라니. 말이 안 됩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하지만 최상병이 유이병을 직접 죽인 건 아니잖아. 더구나 당시만 해도 군대는 지금보다 훨씬 폐쇄적이어서 이런 사고는 시시하기 바빴지. 만약 진실이 밝혀졌다고 치자 중대장부터 창장, 탄약사령관, 군사령관까지 지휘 계통에 있는 장교들 줄줄이 옷 벗게 될걸? 설령 옷을 안 벗는다 쳐도 진급은 물 건너가는 거지. 결국 유이병은 군복무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으로 결론이 났어. 최상병은 초소에서 조느라 후임이 자살하는 걸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영창에 갔고. 근데 말이야, 그 이후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무슨 소문 말입니까? 유이병이 죽고 한 두세 달쯤 지났을 무렵부터 이 검무소 근무자들이 유이병의 귀신을 목격했다는 소문이 부대에 나돌기 시작했어. 최상병 그 새끼는 영창 다녀온 후로 한동안 조용히 죽어 지냈는데 재벌을 걔 못 준다고 얼마 못 가서 다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지. 최상병이 이 검문소에서 유이병 귀신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귀신?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다고. 설령 귀신이 있다고 해도 하나도 겁 안 나. 사는 새끼가 그깟 갈굼 하나 못 견디고 목맨 주제에 어디 나와볼 테면 나와보라 해. 그렇게 비웃었다는 거야. 악마 같은 새끼. 그로부터 며칠 뒤에 최상병은 문제의 이 검문소에 후임 하나를 데리고 근무를 나갔어. 역시 군무 교대하자마자 바로 후임을 갈구기 시작했지. 근데 그 후임은 유이병과 달리 빠릿빠릿한 데다가 성격도 좋고 센스도 있어가지고 선임들은 물론 간부들 사이에서도 A급으로 통했거든. 하지만 최상병 눈에는 그게 또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후임이 너무 잘 나가고 인정받는 게 고가웠던 거지. 그래서 애를 미친 듯이 갈구고 있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이상한 일이라면 한참 막 뭐라고 떠드는데 옆에서 누군가 속삭이듯이 그만해 라는 소리가 들린 거야. 처음엔 그 후임이 그러는 줄 알고 더욱 심하게 갈구댔지. 이 새끼가 쳐 돌았나? 선임들한테 이쁨 좀 받는다고 눈가래 뱉는 게 없냐? 그런데
그때 또 옆에서 제발,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이런 소리가 들린 거야. 그제야 최상병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 앞에 있던 후임은 말없이 굳게 입을 다문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목소리가 나올 리 없잖아. 그래서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쪽을 쳐다봤는데 검문소 창문에서 죽은 유이병이 최상병을 노려보며 서 있었어. 자살할 당시 모습 그대로. 혀를 턱 밑까지 쭉 내민 채로. 그럼 최상병은 어떻게 됐습니까? 뭘 어떻게 돼?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했지. 갈굼당하던 후임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서 급하게 행정반에 연락을 했고 최상병은 바로 의무대로 실려갔어. 근데 의무대에서도 죽은 유이병 귀신이 보인다는 등 막 그렇게 헛소리를 하다가 국군병원으로 후송을 갔어. 근데 거기서 이제 결국 정신병 판정을 받고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됐대. 뭐 나중에 들은 소문으로는 제대 후에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스스로 손목을 그어서 자살했다고 하는데 이건 나도 주워 들은 거라 확실한 건 아니고 아무튼 인과응보를 제대로 받은 셈이지.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도 부대 내부가 어수선해지니까 중대장이 행보관이랑 상의해서 무속인을 불러가지고 굿하고 그 나무를 베어버린 거야. 참, 그렇게 김상병의 어때? 이야기가 끝났다. 무섭지.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다.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마치 옆에서 목격한 사람처럼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걸까? 그때였다. 멀리서 후방 근무자가 다가오는 게 눈에 들어왔다. 난 반사적으로 전방을 향해 수화를 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화랑. 수화에 대답한 후방 근무자가 초소 앞까지 담배. 다가왔다. 사수는 내 맞선님이었던 강태석 일병이었다. 충성! 그래, 훈련받느라 고생했을 텐데 수고가 많네. 그나저나 김상병님은 어디 계셔? 그야 제 옆에. 순간 난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방금 전까지 내 옆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던 김상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이 검문소 안에서 김상병이 기지개를 켜며 나왔다. 잘 잤다. 벌써 교대 시간이냐? 난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김상병에게 물었다. 김상병님, 방금 저랑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얌마, 너도 졸았냐? 오늘 너무 피곤해서 안에 들어가서 잔다고 했잖아. 그렇다. 분명 김상병은 근무 교대를 하자마자 눈 좀 붙이겠다며 초소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처음 얼마간은 나 혼자 근무를 섰었다. 근데 자면서 얼핏 들어보니 혼자서 막 궁시렁거리던데 뭔 얘기를 그렇게 중얼거린 거냐? 그렇게 나는 할 말을 잃었고 다들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쯤 후번 부사수였던 정민수 이병의 말에 나와 김상병 모두 얼어붙고 말았다. 제가 오면서 분명히 봤지 말입니다. 소하시는 일병님 뒤로 김상병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옆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던 김상병은 누구였을까? 근무 교대 후 서둘러 부대로 복귀하던 중 불현듯 이 검문소 쪽을 돌아본 난 헉하고 헛바람을 들이킬 수밖에 없었다. 근무를 서고 있는 강일병과 정일병 뒤로 누군가 한 명이 더 서 있었던 것이다. 이미 이 검문소에서 상당히 멀어진 터라 잘 보이진 않았지만 그 미지의 존재는 나를 향해 시익하고 웃고 있는 듯했다.